이곳은 교육의 나라 핀란드의 오디라는 도서관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정숙한 곳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장소로 통합니다. 최근 미디어 종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바른 미디어 읽기, 즉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교육 강국 핀란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현재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있는 최원석 프리랜서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언론사에 재직하다가 이제 현재 핀란드에서 미디어 교육을 공부하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언론사에서 재직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겪었어요. 근데 겪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일을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또 그 사고 이후에 언론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인식, 그리고 저희들의 반성이 좀 부족했었던 태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는 독자로서 또 시청자로서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할지를 그때 조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로 미디어 교육을 공부하러 왔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핀란드는 그 언론 자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핀란드 사람들의 신뢰도가 상당한 수준이면서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터러시라는 거는 읽고 쓰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너무 일상생활에 지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디지털 포맷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정보들은 디지털의 형태인 거고, 이거를 활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라든가 영상, 또 뭐 그래픽, 다양한 지금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담긴 정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정보는 또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그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형태들을 다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또 그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기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거는 역시 한국 사회와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짜뉴스 문제겠죠. 단순히 가짜뉴스를 주의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그런 정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방법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미디어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또 퍼지는지, 왜 이렇게 급속하게 퍼졌는지 같은 것들을 좀 더 보는 거죠. 이 미디어 정보 자체를 판단하고 이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일부분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누가 썼는지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최근에 한국 상황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유튜브 채널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핵심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가. 반면에 이렇게 원래 힘이 있는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알고리즘이 이 사람들의 컨텐츠를 더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 속에서 상대적으로 뒤에 밀려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덜 주목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지금 더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저는 언론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가장 고민스러웠던 내용은 왜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 언론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대단할 것은 없습니다. 또 원하는 정보를 정확한 시각으로 올바른 위치에서 판단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뉴스로 전달을 해주는 게 언론사의 역할인데, 이런 언론사들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런 교육 과정들을 저희가 충분히 교육에서도 다룰 수 있고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조금 더 큰 개념에서도 다룰 수 있고요.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이렇게 많은 대상들,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갖고 미디어 교육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체 누가 누굴 가르쳐줘야 되고 교육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돼? 사실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서로에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질문하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핀란드의 사례를 들면은 핀란드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무슨 정부 주도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거를 정규 과목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런 논의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 바깥에서 그러면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미디어에 관련된 미디어 소비, 미디어 생산에 관련된 여러 고민들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는 뭐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는 공영 방송사인 이제 YLE, 윌레라는 방송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모두를 위한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국을 돌면서 순회를 하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이 기존의 공영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보기만 했었던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타블렛 PC만 있으면 혹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도 또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면은 이 옆에서 그게 꼭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떤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는지까지도 이번 미디어 교육 캠페인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윌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르신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게 큰 그림으로 아이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텍스트로 큰 글자로 인쇄를 해서 그 캠페인 장소에서 나눠줬어요. 공영방송에서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더 찾아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해 주는 거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장소는 오디라는 이제 핀란드 도서관이고요. 이제 공립도서관이고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헬싱키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장소를 디자인할 때 이제 제가 운이 좋게 또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냐면 기존에 있는 서가, 말하자면 책이 많이 꽂혀있는 책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책으로만 정보를 보던 시대는 어느 정도 지금 이미 과거의 일인 거죠.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포맷으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책자를 당연히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보 또한 온라인상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한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책장이 지금 있는 이 공간을 보시면 실제로 서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장서가 어마어마한 건물 규모에 비해서 장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서관으로 기획된 게 아니고 어떤 형태의 정보든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아래층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도 있으면서 각종 뭐 게임 장비라든가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 오디오, 비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 3D 프린팅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개념들까지도 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미디어든지 이 도서관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형태의 미디어들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직접 찾아서 또 혹은 직접 생산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추구하는 개념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걸 생산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생산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찾아보면은 저작권 관련된 그런 작은 세미나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멀티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미디어 교육에서 멀티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최근에 핀란드에서 좀 더 강조를 받게 된 이유는 소위 국가 기본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7가지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멀티리터러시 스킬을 이제 안에 넣어놨어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혹은 어떤 내용들을 단순히 텍스트로 받는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활용하고 또 그걸 궁극적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기를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영화 트레일러를 보고 여기에 담긴 그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적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내용은 비디오를 보면서 거기에 재현된 그런 이미지, 영상,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나 오디오까지를 내가 이해하고 이게 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였고 어떻게 편집이 된 거지?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정보지? 우리가 이런 과정에 사용하는 다양한 감각들 그리고 또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 이것을 멀티 리터러시 스킬이라고 표현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핀란드의 교육이 굉장히 잘 디자인되어 있고 교육 선진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 교육 방식도 굉장히 고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시행을 하고 하루하루 실천을 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놀랐던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을 단순히 그 개념 용어나 그 용어의 뭐 정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미디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Hei, tänään valmistaudumme lasten uutisissa. What languages do you think I should learn in school? I think you should learn as many languages as you want to. Pohdimme myös, millaiset aiheet olisivat tärkeitä, jos koululaiset. Mullakin on aika sama asia, että vaikka olisit rikasta. 제가 핀란드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또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학부모, 교사, 또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 기자들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또 공유를 하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정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퍼지고 이 퍼졌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 이를 통해서 누군가 이득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 목적은 무엇인지 단순하게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을 한 번씩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질문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어떤 조금 생소한 개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